어제 윤석열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갈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15초가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네, 윤석열은 허언증 정신병자처럼 입만 열면 숨쉬듯 거짓말을 잘하는지 보셨죠? 김건희가 주식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선거방송에서도 거짓말하더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윤석열이 저급한 인간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웃음이 빵 터졌을까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말을 바꾸던 모습들 기억하시나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방송 카메라에 그 거짓말의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국민 앞 기자회견조차 가짜로 뒤덮은 그의 실체,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지금껏 숨겨져 왔던 소름 돋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새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12월 4일 새벽 1시 4분에 국회가 윤석열의 내란을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단시켰죠. 네. 중단시키면은 바로 윤석열은 내란 계엄 중단시켜야 돼. 그렇죠. 본인도 실제로 그래 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 통과되는 거 보고 내가 군인들 다 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군철수 군철수 지시했다고 했죠. 즉시 해야 돼. 저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회 CCTV가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게 12월 4일 1시 3분이라고 했죠. 네. 그 이후 CCTV를 봤는데 국회에 헬기가 오고 계엄군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해제 결의안 통과된 이유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는 CCTV 함께 하시죠. 와, 1시 3분. 예, 또 도착했죠. 네. 계엄군 쏟아져 들어옵니다. 11분. 11분 뒤에 또 헬기 도착하죠. 계엄군 쏟아져 나옵니다. 이야. 윤석열이 또 거짓말했어요. 해제된 이후인데 저렇게 와가지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 나중에 오는 헬기는 돌아갔어야 돼요. 오다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바로 무전으로 가능해요. 얼마든지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철수다 윤석열이 하면. 그렇지. 철수하러 오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차 출동한 헬기들 세대가 들어오고 병력들이 내렸다고 하는 건 윤석열이 계속 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그러면 바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군 병력을 계속 동원시켰다고 하면 이것도 불법적 요소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네. 근데 윤석열이가 이거는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덕수도 계엄 해제 요구된 다음에 미적미적거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사회 보고 계셨잖아요. 네. 보고 나서도 사실 이제 와서 밝혀진 것들은 CCTV 의장 공간 쪽에도 네. 또 병력들이 이렇게 배치된 게 또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3차 중과부적을 고려해서 계속 군을 더 밀어넣어라 네.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더 확실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형이죠.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게 질서 유지하려고 군병력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군병력이 질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창문 깨고 들어갑니까? 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민이. 이제 끝났어. 이상민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 단전 단수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 핵심인데 당시에 이제 CCTV를 봤더니 한덕수랑 문건 들고 서로가 얘기하고 야, 나 이거 단전 단수 설렌다 설레. 아니 덕성 덕수 형 나 이거 설레. 상민아 MBC부터 가자.
아이 왜? 딴 데부터 할 거야? MBC 멀어. 이게 이제 CCTV로 나왔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윤석열이가 이상민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해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검찰 조사 보고서에 있었고요. 이거를 특검이 확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비상계엄 당일 11시 34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하는데 3분 뒤인 11시 37분에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를 하고요. 이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 재난본부장에 전화해서 소방청 지휘 계통을 따라 지휘가 계속 내려왔고 이 지금 허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석권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 이상민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에 조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지금 지시를 받은 사람은 단전단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게 수사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멀리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나는 거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장관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거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가 야, 나왔냐면 나 나올 게 없을 줄 알았어. 네. 나왔어. 사실 그래요?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도면 있었잖아요. 언론사 도면을 제출하라고 제출 요구서가 있었어요. 네. 그때 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도면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왜 가져왔겠냐는 거예요. 언론사 도면. 언론사의 도면. 그러니까 MBC는 제가 볼 때 그때 제출 안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는 제출했어요.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단전 단수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 언론사의 도면이 왜 필요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수도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데 이게 나왔다고. 압수수색 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나왔어요.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5개 언론사의 도면이.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이게 상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때도 대통령실에 있는 이 캐비넷에서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한 문건들 싹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사람도 어쨌든 간에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으로 종이로 봐야 돼.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단전단수한 것은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는데 왜 설계도가 집에서 나오냐. 이것말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온 거죠. 도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 도면을 보면요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방호구역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단전단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군철수를 지시했다던 호기로운 주장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실제 현장의 증언과 영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철수하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군사들은 국회를 장악했었고 그 뒷북 지시조차 생생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 속에서조차 멈추지 않았던 그의 허언증 같은 거짓말들. 국민을 기만한 이 거짓말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